개 중요해 그거. 사실 레벨 안 봤어. 오지게 힘들다고. 레벨 1, 1로 하면 나도 1시간 할 수 있거든요. 아 레벨 8 되잖아요. 진짜 18 바로 나온다 그냥. 자, 흥미가 떨어지는 친구들 합시다. 아 쌤, 이거 자존심 싸움이요. 안 돼요 이거. 중요해요 진짜. 예. 예. 이제 헬스장 가야 되지. 아이고 명수야 아직도 벌써 무릎이 아프다면서 어떡하니. 저 이제 젤리 못 먹어요. 이빨 아파갖고.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이제 하는 얘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합시다. 우리가 이제 그 도함수 활용의 이제 원래 평균값 정리 어쨌든 두 번째 주제고 세 번째 주제가 함수의 증가 감소고 네 번째 주제가 함수의 극대 극소고 다섯 번째 주제가 함수의 그래프거든. 근데 사실 그 세 개가 그냥 같이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하게 될 게 뭐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이제 함수 fx가 정의되기를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더 크면 이거 이면 fx1보다 fx가 더 클 때 이거 1 때 이제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라고 이야기. 만약 부동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감소라고 하는 거겠지. 이제야 너의 언어 능력을 발휘해보자. 뭔 말이야? 어디서부터 얘기하면 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다음에는 예지 시키고, 그다음 못하면 지연이 시키고, 그다음 못하면 서연이 시키고. 그러니까 그럼 뭘 말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너가 봤을 때 이게 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임의 수 x1과 x2를 정하는데 이때 x2보다 x1이 작을 때 fx1은 fx2보다 작다. 그런 뜻 아닌가? 예지는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하는 것 같아? 대입하는 값이 작으면 함수값이죠. 보통은 이제 크다 쪽으로 이야기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큰 x가 들어가면 더 큰 함수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뭐라고 하겠대? 증가라고 하겠대.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라는 말 자체를 그 이전에 중학교 때나 고1 때까지 사실 정의한 적이 없어. 사실은 대수까지도 정의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증가라는 말을 그 책에서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교과서에서나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나오냐면 x가 커질 때 y도 커지면 이런 표현만 나오지. 이제 증가 함수라는 혹은 증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으로 물론 이제 이건 2학기 때 할 거긴 하지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증가를 정의하는 거고 그 증가의 정의 자체가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얘기.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를 저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니? 더 큰 x가 대입되면 함수값도 더 커진다. 그게 증가의 그냥 정의의 전부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다음 중 증가하는 그래프가 아닌 것은 지원해 볼까?
없다가 정답이죠, 맞지? 다 증가합니다. 얘도 증가하고요. 얘도 증가하고요. 얘도 증가합니다. 근데 왜지? 왜지? 성윤아 왜일까? 왜 세 개 다 증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Y 응응응. Y 값이 A 플러스 Y 좌표 있는 값이 켜져서 그치. 사실은 이 친구가 정의고 증가의 정의고 정의를 만족함으로 당연히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큰 x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더 커지면. 근데 우리가 x가 더 크다는 걸 좌표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더 오른쪽에 찍히면 x가 더 큰 거잖아, 맞지? y가 더 크다는 건 어디서 드네? 더 위에 찍히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큰 x 값이 대입되었을 때 더 위의, 그러니까 더 위에 위치한 혹은 더 큰 y 값이 나타나잖아, 맞지? 모든 경우에. 그래서 쟤네들 모두 다 증가라고 할 수 있어. 괜찮니? 쌤이 그림을 왜 세 가지를 그렸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뭐야? 미분 가능하게 저 정의된 구간 내에서 모두 미분 가능하게 그린 거지. 두 번째는 뭘 하게 그린 거야? 뾰족이 있게, 즉 미분 불가능점이 존재하게 그린 겁니다. 괜찮지? 세 번째는 뭐가 있게? 불연속이 있게 그린 거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일 수는 있다고?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의 정의에 미분 가능이나 연속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나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림을 세 개를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제일 낮게 있는, 주변에서 제일 낮게 있는 점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1이라고 할게. 요점 x좌표를 4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 이번 현이가 할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논리적 사고가 조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저걸 확인하는 거야. 뭐를? 이 정의를 만족하는 저 구간 내에서. 어떤 말인지 알겠어? 혹시 용자? 용자가 뭐지? 용기 있는 자. 왜? 예진은 알아들었는데. 아, 예. 어쨌든 이제야 보여줘. 아니 연기만 있으면 안 돼. 실력도 있어. 자신 있는 사람. 이제야 보여줘. 자. 없어. 그러니까 정의가 뭐지, 정의? 구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간이. 근데 잠깐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떤 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지? 존재한다 했다는 뜻. 저거는 이제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뭐였지? 어떤 네. 모두의 반대. 모두. 영수야 너 먼저지 할 때 되면 아니야, 헷갈렸어. 아니 갑자기 헷갈렸어. 이제 실력도 없구나. 자, everything. 소연아. 의미가 무슨 뜻이지? everything. 모든이지, 맞지? 아, 모든과 네. 동의어입니다. 왜 묵살하세요? 바로 픽스했는데. 여기다 인정해. 너 이제 끝났어. 아니, 바로 고정했다고? 아니요, 네. 진짜. 자, 어쨌든 봅시다. 자, 모든이랑 임의랑 이제 사실 수학적으로 동의어지. 근데 약간 이제 그러면 여기다 모든이라고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모든이 편해, 임의가 편해. 모든이 편하잖아, 맞지? 근데 왜 임의라는 편을 쓸까? 사실 이게 사용될 때의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은 그냥 전부 다라는 약간 그 통으로 처리하는 느낌이 좀 더 있거든. 근데 임의라는 건 저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항상 된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해. 그러니까 아무거나 고른다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 아무나 골라도 된다는 말은 전부 다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같은 얘기긴 한데 뉘앙스가 약간 그 초이스의 뉘앙스가 조금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간이 주어지게 되면 그 구간 내에는 아무거나 골라서 확인하더라도
저 뒤에 딸려오는 이야기들을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너희들이 수학을 불편하게 느끼기를 바래, 편하게 느끼기를 바래.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그치. 당연히 아니겠지. 막 웃고 막 난리 그렇게 나죠.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어떻게든 단어도 익숙하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물론 이제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어쩔 수는 없지. 근데 이제 저기서 못 바꿨다는 얘기, 교과서에서 의미라고 돼 있거든. 못 바꿨다는 얘기는 저 의미를 전달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다는 얘기야 사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걸 보는 거야. 사실 우리가 봤을 때 2와 3 사이에서는 증가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증가하잖아, 맞지? 이제 이 친구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아. 문제가 되는 건 이 친구들이거든. 1이 과연 들어가도 괜찮을까? 인 거야. 괜찮니? 근데 뭐 쌤 그림이 삐꼬라서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1이 저기 저 주변에서 제일 밑에 있는 점이고 4가 저 주변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자고 했어, 알았지? 인간적인 한계니까 그건 이해를 해줍시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1을 잡고, 그러니까 저 정의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는 말은 1을 잡고 1을 오른쪽에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클 거란 얘기지. 무조건. 그러니까 정의를 만족한다는 얘기. 쌤 그림 삐꾼데 그럼 가지 마. 맞지? 맞지? 나설 때가 왔어. 자,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더라도 1을 잡고 1보다 큰 무언가를 잡더라도 어떤 수를 잡더라도 무조건 저 정의를 만족한다. 그래서 1이 들어가도 증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최대 범위를 찾으려고 하면 이 친구가 최대 범위인 거야, 증가하는.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 구하시오. 1에서 4 빼고 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맞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예. 너가 한 말은 1과 4가 안 들어간다는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쌤. 알잘다. 알겠다. 오케이. 자, 요게 감소하는 구간 전부 다가 됩니다. 괜찮니? 오케이.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게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사실 1과 4를 보면 어때?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잖아, 맞지? 그리고 다시 작아진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제 그 교과서에서도 사실 이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쓰기로 했나 보다라고 사실 쌤도 생각하고 있어.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브리핑이 없어서, 설명이 없어서.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현이 혹시 질문 있어? 이해는 했어? 정말로? 그럼 질문을 해도 될까? 그건 또 아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려봅시다. 근데 그럼 저기는 1과 4는 감소되어지는 게 돼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쌤이 그 밑에다 문장을 하나 써놨을 거거든. 그 참고의 동그라미 2번을 봐줄래? 참고의 동그라미 2번. 뭐라고 적혀있어? 이제야 너가 읽어줄래? 상가 감소의 정의는 구간의 기준으로 구간을 주는 점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1에서 증가하니 많이는 논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증가의 정의가 어디에서만 이루어졌어? 애초에? 구간에서만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1을 포함하는 구간에서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야. 지금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1을 넣었을 때 4까지 했을 때 1을 포함하고 1보다 큰 다른 어떤 x에 대해서도 1에서 함수값보다 더 크잖아. 맞지? 그러면 증가의 정의를 만족함으로 저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우리는 항상 수학에서는 어쨌든 가장 기본은 정의이긴 하거든. 정의대로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한 판단이야.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주변에서 제일 높은 이 친구 틀렸어. 이 친구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여기를 6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아, 이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은 어떻게 될까?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맞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이렇게 닫힌 구간, 그리고 또 3에서 6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니? 지우리가 그 다음 감소하는 구간 해볼까? 감소? 얘가 증가고 감소는 어떻게 돼? 1에서 3 그치, 1에서 3까지 닫힌 구간을 해야 되겠지, 맞지? 또 6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게 작아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x좌표 기준을 보면 이제 무한대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작아지는 걸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이야기를 잘 했고요. 아, 그 다음에 거기 그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에 참고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형 내의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정의를 만족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그런 함수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겠대? 증가 함수라고 부르겠대. 그럼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는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라고 하겠지.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는 감소 함수라고 하겠지. 괜찮니? 이렇게 그냥 용어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현이 혹시 질문 있어? 소윤이 혹시 질문 있니? 유리미는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함수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대수에서 거듭제곱근을 정의하면서 이제 xn제곱 그래프 그렸었잖아, 맞지? 그때 x세제곱 그래프를 그렸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제 이 친구는 사실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근데 그걸 보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정의를 만족하는 게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아, 그러니까 x2보다 x1보다 x2가 더 크면 1대라고 합시다. 1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fx2 빼기 fx1이 여차저차해서 양수임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x2의 세제곱 빼기 x1의 세제곱 하고요. 이 수분을 하게 되면 x2 빼기 x1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1 x2 더하기 x1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x2의 제곱 더하기 x1 곱하기 x2 더하기 x1의 제곱이 양수이므로 이 친구는 양수가 되어서 따라서 fx2가 fx1보다 크고 그래서 이제 증가라고 하면 되겠지. 괜찮니? 정말로 괜찮니? 정말로 괜찮니? 어? 괜찮다고? 그러면 이게 맞니? 다시 우리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 양수다 라고 쓰면 맞니? 교화야 맞니?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저게 양수다라고 하면 맞니? 양수다 맞니? 우리 기말고사 범위였는데 기말고사 범위였는데 절대 부등식이었는데 A랑 B랑 둘 다 0이면 0이 되지. 그래서 0 이상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괜찮니? 근데 이건 맞아. 괜찮니? 왜 맞지? 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 A랑 B랑 둘 다 0이면 성립한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어떤 가정이 있어? 둘이 같을 수 없다는 가정이 있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제 이게 참입니다. 그래서 증가합니다. 자, 여튼 다 생각해야 돼, 사실은. 알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 감소의 정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책 잠깐만, 책에 할 만한 게 있나? 없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50페이지 갑시다. 강의 50페이지.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미분 가능이나 연속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다, 맞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뭐야? 부함수의 활용이 맞지? 미분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겠다거든? 그치? 그럼 결국은 미분했을 때 미분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이 증가 함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해봅시다. 자,
이게 시작이거든. 함수 f가 물론 이제 함수 f가 미분 가능해야 되겠지. 함수 f가 fx가 미가. 자 근데 f 프라임 x가 양수이면 함수 f가 증가한다. 어떤 구간에 속하는 이미 x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양수면 f가 증가한다. 써놓읍시다. 어떤 자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이미 x에 대하여 f 프라임 x가 양수면 f가 증가해. 어? 왜 그렇지? 근데 아까 접선이 뭐라고 했지? 의미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곡선과 접선이 같아진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양수라는 말은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그 부분이 순간적으로 곡선이랑 뭐 한다는 얘기야? 겹친다는 얘기야. 그럼 그 부분에서 곡선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야. 그러면 곡선은 어떤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증가하는 놈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전체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우리가 이제 접선들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접선들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한대. 얘네들이 저 점들에서 접하는 접선들이라고 하자. 그럼 저걸 따라가면서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곡선이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맞지? 그럼 그래프가 뭐하게 그려져야 돼? 증가하게 그려져야 되겠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들이니까.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어? 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곡선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사실 이제 이거를 원래 이제 증명을 할 때,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양수면 곡선이 증가한데를 증명할 때 사실은 평균값의 정리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그냥 조금만 해볼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임의 x에 대하여 이게 양수고 f가 증가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그 구간을 우리가 편의상 이제 닫힌 구간 AB에 대해서 이제 열린 구간 AB로 잡자. 여기서 연속이고 여기서 미분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가정이 이거니까 f 프라임 x가 양수니까 x가 a와 b 사이에 속하기만 하면 이제 그때 미분계수가 양수다라는 게 지금 논의의 출발입니다, 맞지?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a, x1 그리고 x2, b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 x1, x2를 잡겠다.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면 x2 빼기 x1 분의 fx2 빼기 fx1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거랑 평값의 정리가 뭐였지? 얘가 이름이 뭐야? 아까 누가 대답했었는데? 평균 변화를 했잖아, 맞지? 평균 변화율이랑 뭐랑 미분 계수랑 같게 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다고? x1과 x2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괜찮지? 근데 지금 x1과 x2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 a와 b 사이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c도 어디 있어야 돼?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게 가정이 뭐였어? 양수? 그럼 얘가 뭐야? 양수? 그러면 x1보다 x2가 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얘가 뭐여야 돼? 분자가 양수여야 되지. 괜찮니?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성립하는 거야. 뭐이면 미분계수가 양수면. 괜찮아? 사실 평값의 정리를 배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거 사실 증명하려고 평값 정리 배우는 건 원래. 여튼 뭐 됐습니다. 자, f'(x가) 양수면 f가 증가. 그럼 아까 평값 정리도 사실 증명 안 했잖아, 맞지? 근데 롤의 정리를 증명 안 했기 때문에 못 한 건데 사실은 어쨌든 이제 사실 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런 말이야. 미분계수 0보다 크면 접선이 다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가 사실 더 중요해. 그게 되고 그 논리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걸 내가 조금씩 채워나가면 훨씬 쉽거든. 그 논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이런 뭐랄까 형식적인 표현을 많이 들으면 사실 약간 스트레스 받아.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소율은 아닌가? 소율은 아까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와서 그렇지. 자, 여튼 자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는 쌤이 그냥 이제 그 증명을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쓴 건 아니야. 아주 엄밀하게 쓴 건 아닌데 좀 럭하게 하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뭐가 미분계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명제는 참인 게 맞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친구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해서 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크냐? 그건 아니야. 우리 이 친구를 한번 봅시다. 얘를 미분해 봅시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f'x는 3x 제곱이 되지. 근데 아까 얘기했었지만 이 친구는 뭐 하는 함수라고? 애초에 그냥 얘는 그냥 증가 함수야.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함수라서 증가 함수라고 하면 적절하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 0에서의 미분계수 얼마지? 0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증가하는데 0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않는 발레인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형님 지금 쌤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리얼리?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고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가 되려면 곡선이 증가할 수밖에 없대. 그럼 다시 그러면 증가하면 무조건 미분계수가 양수냐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래. 어떨 수도 있대. 방금 봤다시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요건 거짓이야. 그리고 그 발레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fx는 x 세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미분계수 음수면 뭐 할까? 미분계수 음수면 뭐 할까? 감소하겠지. 오케이. 잠깐만. 이제 볼게 진짜. 오케이. 오전 있잖아요. 12시 20분에 오마이갓. 내 인생에서 오전 우리도 우리만 없다. 자. 우리만 쌤이 탕쌤이. 오후 12시가 사라집니다. 어쨌든 봅시다. 지금 우리 첫 번째 이 명제 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하긴 두 번째. 아까 전에 선생님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하고 했지? 미분계수 음수면 감소냐 하라고 물었고 감소 맞지? 오케이. 자, 다시. 그러면 f가 증가라고 하면 f'이 0 이상이라고 쓰면 어떨까? 증가인데 f'이 음수일 수 있어 없어? 그건 안 되잖아. 맞지? 아까 뭐라고 했어? 음수 무조건 뭐라고? 여지가 없다. 무조건 감소라고. 0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음수 무조건 감소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f'이 0 이상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것 같아. 오케이?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럼 f'이 0 이상이면 무조건 f가 증가라고 할 수 있냐고 질문하면 또 그건 아니야. 괜찮니?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 이상이면 무조건 증가할까? 근데 미분계수 0인 함수가 누구였지? 아까 얘기했잖아. 미분계수 0인 거. 아까 롤이 정리할 때 쌤이 이야기했었잖아. 미분계수 0이라는 게 뭐? x축에 표현한 직선. 다시 말해서 상수함수가 미분계수가 0인 함수라고. 근데 미분계수 0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잖아. 맞지? 근데 증가하니? 상수는 증가도 감소도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발레가 되는 거야. 보통 뭐 이런 걸 발레를 많이 드는데 이런 함수. 얘는 증가야 감소야? 사실 증가도 감소도 아닌 거야.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는 증가도 감소도 아닌 상태인 거지. 물론 경제를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좀 무협하게 이야기한 거지. 그가 이해하고 있니?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래. 그럼 어떻게 풀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고쳐서 풀지 않았지?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2라고 이렇게 풀지 않았지? 이렇게 푸는 논리적 근거가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적 시스템에 의해서 이 앞에 거랑 위에 거랑 이거랑 이거랑 어떻다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 사실.
이식과 인수분해한 식이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맞지? 그리고 이식과 이식도 어떤 두 실수를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앞에 놈이 0이거나 뒤에 놈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수학적 사실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필충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뭐야? 다 한쪽으로는 되는데 한쪽으로는 안 되잖아. 여기도 한쪽으로는 되는데 한쪽으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고 싶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야. F가 증가라는 말과 F'이 0 이상이라는 말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꾸자. 아까 필요 충분 조건이 못 된 이유가 뭐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 중에 일부가 상수인 구간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필충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발레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이렇게 생긴 애 있어 없어? 1차 함수도 이런 거 없지. 2차 함수도 이런 거 없어. 앞으로 배울 3, 4차 다 없어. 혹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함수들에도 이런 게 있어 없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이런 구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함수는 중간에 상수인 구간이 있는 함수가 없어.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이제 이런 이제 안 된다는 사실을 적용하면 되고 나머지 모든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이 말이랑 수학적으로 동등한 의미랑 다시 말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단 F는 상수인 구간이 상수함수인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인 구간이 점이 아니야, 알았지? 상수함수인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우리는 저 친구를 필충으로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야. 필충으로 바꾼다는 말의 의미는 뭐지 알아? 필요 충분 조건의 다른 의미는 이퀴벌런트라고 했거든. 이퀴벌런트가 무슨 뜻이지? 동등한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야. 문제에서 F 자 어쨌든 봅시다. 자 합시다. 깜짝 놀라. 쌤도 장난친 거고. 자 어쨌든 합시다. 자 봅시다. 그 F가 증가한다는 말과 F'이 0 이상이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동의어입니다. 이해했어? 문제에서 증가한데 F'이 0보다 크군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크거나 같군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증가한데 F'이 0보다 크거나 같군요. 감소한데 F'이 0보다 작거나 같군요. 증가한데 F'이 0보다 크거나 같군요. 이렇게 풀면 돼요. 수학적으로 왜? 같은 말이라서. 사실 우리가 보통은 문제를 못 푸는 많은 이유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야. 식을 못 세워서요. 이렇게 물론 계산을 못해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노력 부족이 조금 더 가깝고 식을 못 세우는 게 사실은 이제 어려운 일이거든. 식을 잘 세우는 게. 근데 최소한 증가 감소에 대해서만은 명확해. 증가는 뭐라고?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와 동의어. 미분 가능하다면. 감소는 F'이 0보다 작거나 같다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괜찮니? 자, 쌤이 그 한 얘기가 지금 그 50페이지에 일단 간단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참고에, 자, 밑에 있는 참고에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그 얘기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필수의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의 10번.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래.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의 그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우리 아까 증가를 뭘로 판단한다고?
0보다 큰 낫다 0보다 작은 낫다로 판단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럼 그게 뭐지? 사실은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f'이 양수면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f' 음수면 뭐 한다고? 감소한다고. f' 0이면 상수라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그리고 주어지면서 증가한다는 말은 f'이 그 기관에서 0 이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건 이제 좀 따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부호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방금 이야기하기를 증가 감소의 판단을 하려면 도함수의 함수값을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럼 부호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증가표고 두 번째가 도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가 도함수의 그래프. 자, 일단 둘 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도함수를 구할게. f'x를 구하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일단 이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지금 누구지? 0이 되게 만드는 x값 1과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근데 왜 0이 되는 걸 찾냐면 부호는 0을 경계로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0이 되는 게 경계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해가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다가 x, 여기다가 f'x, 그리고 여기 fx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쓰고요, 마이너스 1 쓰고요, 점점점 쓰고요, 1 쓰고요, 점점점 이렇게 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0이라고 쓸 겁니다. 0. 왜냐하면 f'의 값이 0이라서.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점점의 의미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의미. 괜찮니?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거야. 어차피 0을 경계로 바뀔 테니까 0이 되는 곳 왼쪽에서는 어디서든지 함수값이 부호가 똑같습니다. 그럼 아무거나 그냥 마이너스 1 같은 걸 넣어봐. 그럼 4, 3이 12 빼기 3이니까 얼마야? 양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괜찮니? 여기는 뭐? 마이너스. 여기는 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그 다음 뭐해? 플러스는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원래 함수 fx는. 마이너스는 원래 함수는 뭐 한다고? 감소한다. 플러스는 뭐 한다고? 증가한다. 이게 이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증가표라고 부르는 거고, 사실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라고 부르는데 말이 너무 길지 않았지? 보통 이제 증가표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인데, 이제 우리가 저 친구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워시고 외우고 싶다, 맞지? 이차함수 어려워 이렇게. 여기를 마이너스 1, 1.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도함수의 부호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도함수의 뭐의 부호래? 함수값의 부호야. 함수값은 x좌표에 나타나 y좌표에 나타나. y좌표에 나타나잖아, 맞지? 그럼 y좌표의 부호는 그래프가 누구와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거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 맞지? x축보다 그래프 위에 있으면 함수값의 부호가 뭐야? 양수. 아래에 있으면 음수인 거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여기서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플러스가 되겠지. 괜찮니? 그러면 저기 쌤이 그린 표와 저기 그린 그래프에서의 부호가 어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살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플러스가 똑같잖아, 맞지? 누가 더 편하지? 그래프가 훨씬 더 편해, 맞지? 사실은 나중에는 증가표를 안 그립니다. 근데 이제 알기는 알아야 되는 게 가끔 학교 시험에서 증가표를 그리고 그를 이용하여 뭐뭐를 하시오 이렇게 내. 서술에서 그렇게 내고
객관식에서는 이제 증가표 빈칸 채우기 만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겠지. 어떤 식인지 알겠지? 뭐 이제 뭐 증가표 대충 그려놓고 빈칸 만들어놓고 선지 1, 2, 3, 4, 5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억에는 뭐가 들어갑니다. 이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거 찾으라고 할 거 아니야, 같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증가표 그리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사실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공부를 위해서 그냥 익혀두는 건 좋은데 교과서에서도 어쨌든 이걸 가지고 하니까 이제 요즘은 교과서에서도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풀이를 이제 좀 더 알아보기 이런 데 설명을 하더라고. 워낙 이제 저걸 많이 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문제에서 뭘 말하고 있지?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써봅시다. 답은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도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뭐해? 감소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증가 감소를 이제 조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풀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fx는 이제 자리하고 있어. 네. 이게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미적분이라는 과목 전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영수야, 네. 방금 생각했지? 무조건 쉽네. 아니에요. 그렇지. 자 봅시다. 그러면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4x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식을 제대로 썼나? 숫자를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줬지요? 내가 잘못 썼군요. 여기가 세제곱이 나왔지? 왜? 왜? 진짜 뭘 원했어? 네, 아니 비웃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아마 선생님 비웃고요. 막 이거 안 되겠어요. 좀 그때 맞아야 돼요. 집을 잘못 썼는데 어허. 제가 과거를 적었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이제 증가표를 그린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거고. 여기는 0이 되는 x값이 누구지? 또 0,3이지 0,3. 자, x, f 프라임 x, f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미분에서 0이 되고요. 여기도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부호 판단을 하고 싶거든. 0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가보자. 어떻게 돼?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음수.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는 0과 3 사이 1 넣어볼까? 1 넣으면 이렇게 4.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음수. 여기는 뭐야? 플러스가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야 돼? 감소, 감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근데 곤란함이 생겼다, 맞지? 왜냐하면 지금 도함수가 몇 차 함수지? 우리 3차 함수 그릴 줄 알아 몰라? 아직 몰라, 맞지? 바로? 예. x 세제곱밖에 몰라. 알아요. 바보. 어쨌든 합시다. 자, 이렇게 명사 알 수도 있지. 자, 어쨌든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 근데 원래 아직은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와 무관하게 도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게 그 좀 이쁜 그래프가 아니라 부호 판단을 위한 보조 도구로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 근데 부호 판단할 때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부호가 어디를 연결로 바뀐다고? 0을 연결로 바뀐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잖아. 이거 0 되는 x값이 누구야? 0과 3이잖아. 그럼 0과 3을 표시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내가 거기 아마 강의 노트 제일 밑에 그걸 써놨거든. 일단 51페이지에 그 참고가 너무 왜 이렇게 많아? 어쨌든 자 밑에서 두 번째 참고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참고.
명수야 네. 밑에서 두 번째 참고 읽어볼래? 자명수라고 아니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이 x축과의 시간기준으로 구절편만 구할 수 있으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x절편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자, 구할 수 있잖아, 맞지? 명수 때리려. 자, 어쨌든 봅시다. 그릴 수 있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맨 마지막 참고는 뭐가 돼 있어? 일반적으로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인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지?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최고 차항 계수 양수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괜찮아? 쌤이 일부러 이렇게 그리는 거야.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5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괜찮아? 쌤이 이상하게 그리지. 무슨 얘기냐면 출발을 오른쪽에서 해, 왼쪽에서 해? 오른쪽에서 하지. 우리는 원래 어느 쪽이 익숙해?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다면 쌤도 평소에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고.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왜 오른쪽부터 그렸을까?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라면 오른쪽 위가 고정값이라서 그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x가 무한히 커진다고 해봐. 그러면 양수 xn 제곱, 양수 곱하기 x의 n 제곱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x가 무한히 커지면 함수값은 반드시 무한히 커져.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괜찮아? 그리고 5차 함수면 4번 꺾여. 4차 함수면 3번 꺾여. 3차 함수면 2번 꺾여. 2차 함수면 1번 꺾여. 1차 함수는 안 꺾여.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근데 꺾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는 얘기야.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2차 함수는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되지? 1차 함수가 되지. 1차 함수는 부호가 최대 몇 번 바뀌어? 한 번 바뀌어. 사실 1차 함수는 무조건 한 번 바뀐다 맞지? 그래서 한 번 꺾여. 2차 함수는 부호가 몇 번 바뀌어? 최대 2번 바뀌어. x축가 2번 만날 수 있잖아 맞지? 부호가 2번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가 2번 꺾이는 거야. 괜찮니? 어쨌든 그런 생각 이제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래? 이렇게 그려질 거래? 괜찮지? 근데 여기랑 여기처럼 여기는 근데 뭐야? x면 이거 능력을 풀게 되면 0은 무슨 근이야? 중근. 중근이잖아 맞지? 중근일 때는 접한다고 기억을 하지 않았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될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괜찮아? 다시 무조건 오른쪽 위에서 시작이 알았지? 물론 내가 다 상상하고 왼쪽에서 그리는 건 괜찮아. 쌤도 실제로 그렇게 그리니까. 근데 기준은 항상 어디라고? 오른쪽 위라고. 최고 차항 계수 양수라고. 음수면 뒤집어서 그리면 돼. 괜찮지? 그럼 이제 부호가 어떻게 돼? 뿔이 되지. 뿔이 되지. 둘이 어때? 똑같잖아. 맞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조금 어렵긴 하다 맞지? 왜냐면 우리가 3차 함수에 아직 충분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게 좀 있어. 3차 함수 좀 많이 그리면 저게 훨씬 빨라질 겁니다. 당나. 다시 우리가 이 함수의 증가 감소의 판단을 뭘 통해서 하겠다고 민재야? 써놨잖아 큐비. 네.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아 근데 2개가 나왔어요. 와 이거 쌍난이고. 이거 우리 한 개씩 먼저 이게 뭐지? 아 개꿀인데. 이거 신기하네. 아 쌤. 어스 이거 너무 위압감 조성이라서. 그렇지. 괜찮다. 위약금 조성되는구나.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 휴대폰으로 위압감 조정해요. 웹보다 안 가져왔어. 아 진짜. 아 진짜 그게 있어 재밌는 건데. 아 네 그냥 쌤 그것만. 루치가 여기다 한번 놔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자 봅시다. 쉬는 시간. 아직 남았어. 아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이제 안 남았어요 쌤. 자 봅시다. 자 다시 우리가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거는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근데 왜 함수의 증가 감소 판단이 쌤이 저렇게 별표 이렇게라고 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할까? 사실 우리가 증가 감소를 판단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한데 미분가능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어떤 말인지 알겠어? 증감증 저것만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버려. 사실 근데 함수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은 가장 베이직한 게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게 출발이 돼 사실. 그래서 증감의 판단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만들고 함수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 괜찮니? 증감의 판단이 진짜 중요해. 뒤에 딸려 나오는 얘기는 그걸 어떻게 써먹냐에 불과합니다. 사실. 물론 과정.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뭘로 판단하겠다고? 증감표를 통해서 하거나 그래프를 통해서 하거나 하겠다. 근데 증감표는 조금 비효율적이라서 우리는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증감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증감표를 딱 일부만 핵심만 딱 그려서 푸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보통은 지금 대세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겁니다. 다만 그래프를 그려서 풀려면 익혀야 될 게 약간 있고 그걸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왼쪽에서는 지금 이 fx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한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한대. 1 오른쪽에서는 증가한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주어진 함수 fx의 그래프라고. 사실은 이미 이 다음 단원에서 원래 그래프 그린 거 배우거든. 근데 그거 필요 없이 이미 그릴 수 있는.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한대? 감소한대. 근데 지금 그래프 뭐 하는 그래프라고?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럼 어떻게 그려야 한다고? 이쁘게 다시 말해서 뭐하게?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그려야 된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야. 괜찮아? 이해했어?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접선의 길이가 얼마지? 0이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도록 이쁘게 그려야 돼. 라이트. 괜찮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증가 감소만 배웠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다음 단원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거 그냥 정리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증가 감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함수의 증가 감소의 판단은 뭘 통해서?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주로 뭘로 하겠다고? 도함수의 그래프로 하겠다. 괜찮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